자, 이번에는 고려가요 동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동동은요, 첫 번째 고려가요에 해당이 됩니다. 고려가요면서 작자 미상 누가 쓰였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인데 이 작자 미상인 이유는 뭐 당연히 글쓴이 지은이가 누군지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지. 요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하면 첫 번째 고려가요의 특징을 먼저 좀 체크할까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하면 일단 삼음보 분장체죠. 그래서 삼음보 332조예요. 세 글자, 두 글자로 구성된 332조 분절체 또는 분장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분절체. 그죠? 삼음보 분절체까지. 그래서 3분, 그 다음에 후렴구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펼쳐서 좀 정리할 텐데 3분 후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려가요.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글자 수는 세 글자, 두 글자로 구성이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요 동동을 통해서 대부분 특징이 나타나는데 일부 작품. 그러니까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향가라든가 또는 고려 왕이 지은 거죠. 고려 예종이 지었던 도의장가 같은 거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작가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좀 전에 체크했던 것처럼 요거는 구비문학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구비 전승되는 특징이 있어요. 구비 전승되던 특징이 있다가 나중에 훈민정음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으로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구비전승된다라고 하는 것은 코와 입이거든요. 코와 입인데 결국은 요거를 구비문학 또는 적층문학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구비문학, 적층 여러 계층이 여기에 좀 관여가 됐다. 양반, 평민, 뭐 상인, 공인 뭐 이런 것 계층이겠죠. 그래서 적층문학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조선시대에 기록이 됐을 때는 여기에서는 남녀 상렬지사, 남녀가 낯뜨거운 노래다, 남녀가 뜨거워지는 노래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고려가요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나마 조금 뭡니까? 남들에게 읽혀줘도 괜찮을 만한 노래를 기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후렴구의 특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후렴구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거는 중요해요. 별표 하나 정도 달아둘까요? 후렴구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연 구분 기능이 있겠죠. 쓰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통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형식적으로 통일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거든, 후렴구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듬감, 운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듬감, 좀 한자어로 얘기하면 운율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점. 규칙적으로 반복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연구본, 형식적 통일감, 그 다음에 리듬감을 형성할 때 이 후렴구, 고려가요에 사용됐던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는 사실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대부분 없었고요.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면 이거는 뭐를 표현한 건가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기 소리의 의성어로 봅니다. 악기 소리의 의성어 계열들이 좀 많이 써요. 북소리라든가 장구소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후렴구의 역할도 잘 구분합시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렴구의 특징도 했고 여기 있죠. 분절체도 했고 고려가의 특징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죠. 형식적인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요거는 동동에 관련된 겁니다. 동동의 형식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원령체라고 하는 부분이죠.
1월, 2월, 3월, 4월, 5월부터 12월까지 월령체라고 하는데 이 월령체는 뭐냐? 각 달별로, 월별로 정서라든가 상황 또는 시적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고유어로 하게 되면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달거리 형식, 형식적인 특징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미적, 의미상 특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의미상 특징은 1년이죠. 1년에 해당되는 1년이 뭡니까? 송축의 성격이 있어요. 축하하는 것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건데 송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혀 시적 정서죠. 시적 정서라든가 내용과 서로 다르게 느껴져요. 내용과 이질적으로 느끼게 돼요. 이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질적인 내용이 나온 건 뭐냐? 바로 이것이 궁중음악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한 것처럼 구비문학의 특징, 이 노래로 계속 불려지다 궁중음악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궁중음악에 사용이 됐다라고 보는데 궁중음악으로 사용된 거를 그래서 요거를 어떤 성격이다? 이 이질적 성격의 핵심은 궁중음악으로 사용된 건데 이것이 의식료의 성격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나머지 행들은 다 사랑 노래인데 요 1년만은 님에게 덕과 복을 바치는 아주 교훈적인 내용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요 1년 파트에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는 궁중음악으로 사용된 의식료로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둬야 된다. 요거 출제 잘 돼요. 모의고사 내신 가리지 않고 잘 나온 부분이에요. 후렴구와 이런 의미상 특징. 형식적 특징은 뭐 객관식 1, 2, 3, 4번에 끼어 들어가는 내용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상 특징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본문 뛰어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